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실제로 이제 피해 배상을 받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뭐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나눠볼 수 있겠죠.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개인과 피해자와 보험사가 간에 바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네. 있고요. 두 번째로 다 아시다시피 손해사정회사에 위임을 맡겨서 처리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변호사 사무실에 이제 위임을 맡겨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피해로 인해서 우리가 배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따른 배상액 그리고 손해액을 계산을 해서 합의에 도움을 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법률 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액도 계산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합의 주선, 이제 합의 대리까지 를 하게 되고 만약에 그 합의액이 부족하다면 소송으로까지 가서 이런 소송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합의권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소송 외에서도 이제 합의를 대리해서 체결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 그 합의가 부족하다라고 합의 액수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간혹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변호사 사무실은 무조건 소송만 한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니죠. 네, 그럼요. 네, 변호사의 권한이 아무래도 손해사정사의 권한보다 훨씬 더 많다,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시기가 더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손해사정사는 배상액의 계산 그리고 이제 그 합의 과정에서의 도움을 드리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합의를 대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소송상 대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소송을 안 가고 사건이 원만하게 잘 처리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나 이제 좀 절대적으로 소송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사건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 간단한 이제 그 염좌 진단이라든지 단순 골절 사고의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서 뭐 소송 비용이나 변호사 선임료를 추가 지출하시는 것보다는 적정한 금액의 보험사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이제 시간하고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사망 사고라든지 아니면 뭐 심각한 이제 복합골절이라든지 전신마비, 판마비 뭐 이런 것들로 통해서 개호가 많이 필요한 저희가 부르는 이제 개호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한 이제 그 감정인의 정확한 신체 감정 결과를 받아보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배상받을 수 있는 정확한 배상 액수를 계산을 하고 소송 여부를 검토를 한 다음에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긴 합니다. 그럼 간병비가 발생하는 사건에서는 비소송으로 사건 처리를 했을 때보다 많게는 수억 원의 차이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네,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기는 합니다만 뭐 전신마비로 인해서 개호가 장기간 길어져야 한다든지 그리고 연구 장애가 이제 평생에 걸쳐서 계속 된다든지 뭐 이런 사건들의 경우에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호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연구 장애로 인한 이제 손실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단순히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는 것에 비해서는 민사소송으로 가서 정확한 신체 감정을 받고 그에 따라 배상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송이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 비소송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실익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피해자분들 이제 의뢰인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골절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어느 정도의 골절이 돼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연구장애가 예상된다든가 여러 부위에 복합적으로 골절이 있다라든가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알 수 있는데 그게 정말로 소송이 필요한지는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은 소송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비소송으로 처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소송이 무조건 필요하신 사건인데도 반대로 소송을 이제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처리를 좀 진행을 하시는 편이세요? 저희야 늘 직업적으로 마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상해 정도가 너무나 심각하고 그리고 이건 소송으로 갔을 때 훨씬 더 배상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소송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무게감 그리고 장시간 동안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정신적인 그런 고통들이 두렵기 때문에 소송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담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얻게 되면 이 정도까지 배상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사가 제시하는 이 금액에 합의를 하시겠습니까? 라는 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그 최종적인 선택은 아무래도 의뢰인께서, 피해자분께서 하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상세한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송으로 가지 않고 보험사와 원만히 합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 단계에서 합의를 보도록 해야겠죠.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자문을 해드리고 네. 선택은 이제 의뢰인분이 하시는 거고요. 네. 또 거기에서 선택된 상황에 맞춰서 저희는 또 최선을 다해서 또 합의 금액을 도출해내는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택의 근거를 마련을 해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A나 B를 택할 때는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이득이 되느냐를 철저하게 계산한 뒤에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걸 소송으로 갈지 소송 이전에 합의를 할지는 그에 따라서 내가 갖는 경제적인 실익을 분명히 따지신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제적 실익을 검토하는 과정을 이제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이제 법률 상담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검토를 해드리고 다만 이제 최종적인 선택은 피해자분께서 직접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소송으로 갔을 때 실익이 만약에 크다면 소송을 그렇게 꺼려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소송이 필요가 없는데 소송으로 가면은 안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되는데 그거를 설명을 충분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송을 고집하셔서 낭패를 보시는 경우도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오죠. 네, 저희 사무실은 가급적이면 소송 실익이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으로 유도를 하지 않고요. 네. 뭐 굳이 피해자분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더라도 가급적 하시지 말라고 설득을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만, 근데 이제 다른 여러 가지들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냥 단순 골절이거나 혹은 뭐 추간판 탈출증이어서 그 큰 배상액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고집을 부려서거나 혹은 뭐 주변에서 강권을 해서거나 소송으로 갔다가 오히려 그 보험사에서 초기에 제시했던 합의금보다 더 부족한 배상액을 판결로서 받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보기도 하죠. 좀 추간판 탈출증에서 좀 많이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골절보다는.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디스크라고 부르는, 허리 디스크라고 네. 부르는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에는 사고로 인해서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된 경우도 있겠지만요. 나이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뭐 허리 요통이 있으셨다든지 그 기왕증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존에 있던 질병으로 인해 생긴 손해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판결을 과정에서는 피해 배상액에서 많은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처음에 보험회사가 제시했던 합의 금액보다도 못 미치는 판결이 나와서 네. 좀 저희한테 전화가 와도 저희는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는. 네. 그래서 사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제 현재 사건이 과연 소송이 적합한 것인지, 네. 내가 지출하는 소송 비용과 변호사 선임료를 제하고도 경제적인 실익이 있는 문제인지는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꼭 어떤 소송인지 비소송인지에 대해서 고집을 내세우기보다는 충분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최대한 많은 합의 금액을 받고 시간과 금전적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체적으로 상담을 먼저 받아보고 네. 그리고 내 경우에 있어서 그러니까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 금액이 적정한지를 따져보고 그리고 내가 장차 지출해야 되는 소송 비용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적인 비용까지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런 과정에서는 저희 로펌나비에서 상세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해주실 수 있겠죠. 네.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